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박수로 일단 시작할게요. 네, 지금 이제 그 관객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질문들을 이렇게 뭐 손을 들고 마이크를 건네드리는 형식보다는 저번에도 그랬지만 심플로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주시면은 바로바로 저희가 체크가 돼서 질문이 채택되면은 바로바로 질문을 하니까 지금 많이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세 분 뭐 되게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떨 것 같다고 걱정 많이 하시고 되게 조명 때문에 많이 손해를 보실 것 같다고 걱정 많이 하셨는데 네, 잘 맞히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간이 사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얘기 짧게 하고 바로바로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민기 매니저님한테 질문을 먼저 해볼게요. 네, 일단 알리바바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회사인 것 같은데 알리바바의 평가제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네, 알리바바의 평가제도가 혹독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직률이 어떤지 그리고 또 실패가 그만 많이 용인되는 분위기인지 궁금하다고 많이들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그 알리바바 평가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인사평가 이제 그 업무 성과 평가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가치관 평가라고 있어요. 작년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 뭐 일반 업무 평가는 뭐 3.75, 3.5, 3.25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A, B, C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가치관 같은 경우에도 역시 A, B, C, D, E까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B가 가장 기준이기는 한데 업무 성과가 아무리 잘 나와도 이 가치관적인 부분들이 사실 어느 정도 A라든지 B, 뭐 B 이하의 수준이라고 하면은 승진이라든지 상여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직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다른 한 면으로 바라보면 한국의 기준했을 때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중국 국내로 봤을 땐 사실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장기 근속 연수 평균적인 부분들이 사실상 뭐 3년, 뭐 한 4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알리바바에서 굉장히 뭐 한 1, 2년 근무하고 나가고 2, 3년 근무하다 나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뭐 사실 제가 그게 중국 기준으로 봤을 땐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 예를 들 수 있는 게 알리바바는 1년, 3년, 5년 근무를 한 사람한테 그 계속 이렇게 그 뭐 팔찌 그리고 목걸이, 반지, 배지 뭐 이런 거를 저희가 선물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5년 근무를 했으면 저희 이제 라오스지라고 해갖고 굉장히 오래 근무한 이런 직원으로 판단을 합니다. 실패가 많이 용인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 실패가 용인이 되는 게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패를 했을 경우에 실수를 했을 경우엔 명확한 복귀 그 재평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죠. 실패를 했던 부분들을 정확히 데이터화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수집을 하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알리바바의 좀 경쟁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알리바바의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한 전무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질문입니다. 순위대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카피한다는 인식들이 좀 있습니다. 뭐 실제로도 보도도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급부로 어떤 뭐 미디어의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중국에서는 이제 인큐베이팅이나 투자나 엑시세 생태계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거나 아무튼 인수를 하거나 해가지고 그 생태계로 편입시키는 형태의 어떤 그런 트렌드 그런 것들이 좀 트렌드화가 돼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비롯이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BAT 모두 1조 이상의 펀드레이징을 이미 성공을 한 상태고 그 1조 이상의 펀드들이 창업자들에게만 전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각각 창업자들을 위한 인큐베이팅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서 창업자들을 1000개 이상의 회사들을 발탁을 해서 거기에서 계속 본인들의 클라우딩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다거나 그다음 오피스를 이용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크레스를 맺고 있고요. 거기서 괜찮은 기업인데 자금이 필요하다 싶으면 경영권을 투자하는 투자는 아닙니다. 마이너리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큰 돈이 쓰는 건 아닙니다. 뭐 50억에서 100억, 200억, 300억의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차피 본인들이 하고 있는 클라우딩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쓰면서 같이 공생관계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회사의 경영권을 사서 그 회사로 회사에 편입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그 창업자가 잘 되면 그 창업자가 잘 돼서 본인의 알리바바의 플랫폼을 쓴다. 그러면 알리바바에서도 투자를 엄하게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아도 알리바바의 플랫폼을 처음에는 무료로 사용하지만 나중에는 수수료를 내고 사용을 하겠죠. 그럼 수수료 수익으로의 또 다른 패턴의 수수료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공생관계의 틀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비해서 한국의 아직 문화는 그런 공생관계 문화가 아직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뭐 오늘도 네이버에서 이렇게 후원을 하고 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창업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플랫폼들이 만들어지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아마 한국도 이런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종합해서 보면은 이런 이제 지분 투자, 그러니까 결국은 경영권을 투자하지 않고서도 그 안에서 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문화가 이미 중국에는 좀 네, 특화됐다고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알리바바가 올해 IR을 행사 활동을 했을 때는요. 과거에는 IR 할 때 연예인들 초청해서 그리고 보면 아까도 창수이라고 하죠. 그때 얼마를 팔았냐 본인들의 수익성 구조를 막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IR 행사에서는 본인들이 지원한 창업회사 20개 회사를 초청을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인사말은 로버트를 데려다 AI 본인들이 얼마나 AI를 구현했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이제 BAT가 살아남는 방법도 창업자들과 공생을 통해서 새로운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같이 발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이미 지금 중국에서의 트렌드는 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 디렉터